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다시 상승세를 계속해서 경주를 해가고 있는데 1.44% 올랐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이 5천억 가까이 빼고 있고 또 외국인이 또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네요. 기관이 또 받쳐주는 형국이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개인은 내릴 때 사서 오를 때 판다. 그리고 이 빨대를 지금 딱 꽂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받아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서 계속적인 어떤 이 사이클상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좀 계속이 된다. 근데 그만큼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주식 종목들이 계속적인 이 상승세 스탯을 쌓아 나가 준다면 이런 양상은 이제 개인이 다시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입되는 어떤 또 전환점을 마련하게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일단은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쫙 깔려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융시장은 앞으로 4,000p, 5,000p까지 갈 수 있을 이 잠재적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아파트 시장이 좀 난리가 났죠. 11월 달 거래가 1,300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 1,000만이 살고 있는 아파트 거래량이 1,300건에 그친다는 건 지금 일단 개인이 빠져줘도 이 개인은 다시 돈을 물고 들어오기 위해서 빠지는 거거든요. 일정 정도의 수익을 내고 외국인 역시도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금융시장은 자본이 아주 원활하게 잘 돌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1,300건에 그친다는 얘기는 요거 그대로 플러스 알파 거래 금액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흘러다니는 돈,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지면 주가 종목이 다 내려가고 지표가 빠지듯이 아파트 시장 역시도 계속해서 오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오름세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기저의 큰 힘은 바로 머니입니다. 머니.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잘 흘러가고 있느냐, 이 유동성에 관계된 부분들이 가장 큰 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1, 2주 상간에 하이닉스가 좀 시원치 않았습니다. 거의 뭐 50만 원 깨지느냐 마느냐 그런 위기감도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막차에 탑승했던 뭐 60만 원 이상 64만 원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요 피 끝에 딱 사신 분들은 이게 지금 50만 원대로 떨어졌던 또 지난주 전례가 있으니까 투자자 절반은 뭐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이닉스는 뭐 80만 원에서 한 100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왜냐? 지금 엔비디아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이닉스는 구글까지도 지금 붙잡고 있어. 그래서 엔비디아 자체가 지금 AI 기반으로 지금 움직이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근데 구글이 요걸 이제 먹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요 구글에 탑재되는 또 반도체도 하이닉스가 곁다리를 딱 걸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글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여세를 같이 몰아서 하이닉스가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손실이지만 조금 연말과 내년 상반기를 통해서 확실한 어떤 전환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이닉스가 5%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이 분위기와는 반대로 고점에 아파트는 물려버리면 지금 2021년 이때 당시 2% 금리를 물었어요. 근데 지금 5% 찍고 7%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그럼 당시에 2% 찍었던 사람이 이제 다시 금리 조정받아서 7% 원금이자 내려면 그냥 허리가 부러집니다. 허리가 부러져. 그래서 영끌족 79%가 지금도 마이너스 상황이라는 얘기죠. 일단은 영끌하면 야, 돈 벌었다 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았었는데 여전히 2020년, 2021년에 매수했던 사람들 40%가량이 집값 하락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이 대표적인 주가 종목들은 조금 버티면 돼. 존버하면 결국에 가서는 이게 버틴 것만큼의 또 가치 환원을 해주거든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기저에 깔려있는 어떤 유동성들이 워낙에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기술력을 또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단기 조정기를 거쳐서 올라갈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영끌을 해버리면 이게 부동산 시장은 지금 완전히 고점에 물려 있습니다.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이 자산 시장인데, 이렇게 되면 굉장한 어떤 이 리스크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이 한국의 이 영끌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To build enough wealth to buy home. 그러니까 뭐 영혼을 끌어모으는 그런 어떤 자금을 가지고 집을 사들였었는데 지금 가장 위험한 리퀴스트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또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 가서는 지금 한국 개미들이 미국의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ETF 총자산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냐. 근데 이제 이 양반들은 잘 몰라서 그래. 부동산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했는지. 자기 자금이 뭐 거의 10%밖에 안 되고 90%를 다 빚으로 채워놔가지고 아파트를 사들였는데 이것쯤이야 뭐 미국의 레버리지 상장지수 ETF 같은 경우는 폭락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으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뜨아한 겁니다. 뜨아해. 엄청나게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몰아붙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게 이제 목에 딱 가시가 걸리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 자체에 영끌을 한 이 세력들이 결국에 가서는 이 파산 위험까지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신호도 지금 띄우고 있고요. 이게 동조에서 금융시장까지 이게 번지고 있는데 금융시장까지도 이게 위험해지지 않는가라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융시장 쪽은 아니다. 일단은 비투나 영끌은 거의 이제 부동산 시장 쪽에 이제 몰려 있었던 그런 성향이 컸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 떨어지기 시작하면 거의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연말, 내년 상반기 거의 반토막 나는 일은 서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들로 그냥 쭉 수를 놓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적 느낌이 들고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주잖아요. 5%나 올랐습니다. 오늘은 55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좀 떨어져가지고 한 54만 원까지 가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지금 손실이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지금 유동성이 어마무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는 게 결국은 우상향으로 쭉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이 금융시장의 이 모습. 이와는 반대대로 지금 블룸버그가 그대로 영끌이 결국에 가서는 파산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경고를 던진 것처럼 지금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가 8억 6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로구가 5억 6천, 송파구 4억 8천, 노원구 3억 9천. 노원구에서 4억 가까이 떨어지면 이거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그냥 피부에 탁탁 와닿죠. 동대문구 3억 3천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파트 시장이 흔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주식시장에서 하락장 오고 다시 상승장 오겠다고 이런 도식으로 그냥 알고 있다가는 그냥 완전히 뒤통수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주식시장에 오를 수 있는 것도 주변에 일본의 주식시장이 뭐 상당히 좀 백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랭킹을 봐도 뭐 일본 주식, 뭐 야마구치 FG 뭐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도요다 튼튼하게 지금 1위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니케이가 딱 1.37로 받쳐주니까 코스피도 같이 가잖아요. 1.44. 거의 니케이 시장하고 코스피 시장은 그냥 쌍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이 주변의 이 금융시장도 같이 동조를 해서 가는데 부동산은 외로워. 왜? 지금 토제 때문에 25개고 12개 지역 딱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규제 지역으로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규제 지역에서 발동되는 대출 규제 그리고 세금 문제, 세제 문제도 내년 뭐 양도세 중과 때려버리면 플러스 30% 맞아야 되는데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부동산 그 자산시장을 밀어 올려줄 수 있는 동조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주담대가 8%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지금 7% 인뱅에서는 이미 K뱅크가 주담대 7% 찍고 있습니다. 7.4% 5% 되는데 이거 8%는 그냥이죠. 금방 갑니다. 지금 일본도 지금 엔화 문제 때문에 환율 문제 때문에 리아게니 마에 결국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것에 좀 앞장서야 된다는 어떤 분위기를 좀 띄우고 있죠. 그만큼 지금 엔화 가치도 달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원화는 뭐 고스란히 엔화의 영향을 받고 위안화의 영향을 받으니까, 낮에는 1,460원인데 밤 딱 되면 1,470원으로 부쩍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차원인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스스로 셀프 컨트롤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기로에 서 있다.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이 기점이 조금 더 내려와 줘야지 코스피가 더 클 수가 있죠. 한 5,000피까지 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게 환율이 안 잡혀버리면 이게 골치 아파버립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추이 보면 뭐 1470, 1480까지는 이제 안 갔다.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씩 떨어져 주면 코스피 시장이 더 살아나고 금융시장이 확실하게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 환은이 오늘 환율과 집값 상승 우려 때문에 2.5포인트 4연속 동결 방망이를 땅땅땅 쳤습니다. 결국 기준금리 동결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네 번째 연속 동결인데 요거 지금 환율 변동성이 1480원까지 육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지금 환율 변동성에는 답이 없다. 이 상황에서 금리 딱 내려버리면 지금 뭐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는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고 집값은 거의 그냥 폭발 직전에 이를 정도로 핵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 그리고 집값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한은이 지금 기준금리 동결을 했는데 경제부총리도 역시 외환시장 변동성을 자꾸 언급을 하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다. 그만큼 지금 환율이 불안정한 게 지금 금융시장도 직격할 수 있고 집값도 직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금융시장 쪽은 코스피가 더욱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뭐 이 천장에 딱 머리가 닿아버리니까 계속 머리가 그냥 머리가 깨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집값 문제도 어찌 보면 주담대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의 차주들은 부담감 엄청나죠. 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금융시장에 계속적인 어떤 이 마이너스적인 자극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을 좀 탄력성 있게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뭐 어찌 보면 이 국민들 노후 생활을 좀 보장해주는 굉장히 좀 단단한 어떤 기금 이 파일을 어떻게 이 금융시장에 운용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뭐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일단 그냥 최후까지 묻어두는 게 그러니까 자산으로서의 여러 가지 뭐 운용 수익을 얻기 위한 운영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이게 그냥 환율 때려맞고 뭐 여러모로 방어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사용된다면 상당히 좀 손실이 또 많이 날 가능성도 높고요. 아무튼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한은이 오늘 상당히 요 포인트를 뒀습니다. 환율과 집값이란 두 포인트를 두면서 앞으로 굉장히 연말과 상반기를 지나면서 이 금융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가 될지 그 모습은 바로 이제 변동성이죠. 가능성이라는 자체보다는 이 변동성. 가능성은 뭔가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변동성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공포가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중앙은행도 신중하게 나서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역시 경기도권 집값도 지금 뭐 수원시는 7억 8천, 파주시 7억 8천, 분당 5억 5천, 화성시 4억 4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딩을 딱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 뛸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구두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집값 오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원 그리고 파주, 성남, 화성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권은 좀 빠지는 파이가 더 커지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수영구 6억 2천, 해운대 6억 1천만 원, 강서구 6억, 동래구 5억 7천. 굉장히 커졌죠. 지방은 뭐 한 2배 정도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수성구는 5억 8천, 4억 8천, 4억 6천. 대체로 5억 이상 지금 빠지고 있어요. 뭐 대부분 범어동, 만천동 이런 곳들. 뭐 18억, 20억 하던 그런 것들은 아닙니까? 야, 지방 아파트인데 이 정도다. 근데 10억이 깨지는 것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자산시장은 대변동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 지금 미국은 이런 어떤 금융시장의 이 변동성 때문에 물가 체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국민들 자체가. 그러니까 공식적인 지표는 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해서 레스토랑 레저베이션 스파이크 4 그냥 예약률이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지금 그로서리 스토어 그냥 일반 마트 가가지고 뭘 사면 더 비싸. 차라리 가서 그냥 레스토랑 가서 땡스기빙 때 추수감사절날 그냥 가족들하고 식사하는 게 훨씬 싸게 치이니까 그만큼 물가 상승률 압박이 큽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높아지니까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최저치입니다. 결국 이제 경기가 미국 경기가 좀 심각하다는 얘기고 4개월 만에 뭐 가장 낮은 증가를 보이고 있죠. 더군다나 노동 수요도 지금 약화되고 있다라는 지금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서 12월 9일에서 10일 날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하 확률이 패드워치의 기록에 의하면
7%. 거의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 높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산타랠리는 이제 가능하겠고요. 지금 살금살금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이 계속적인 강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팍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찾아올 거다. 27일 날 추수감사절로 이제 휴장을 하게 되는데 확실히 기준금리 인하 분위기는 조금 더 고조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일단은 이 구글이 TPU라는 이 GPU를 대체할, 이거 지금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 판을 그냥 깨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 주가가 뭐 엄청 실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AI 모델 제미나이 3.0이 뭐 엄청난 충격을 지금 주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서는 이제 GPU 위주의 엔비디아는 이렇게 지금 아니 85조 매출을 올렸는데 지금 주가가 못 올라요. 이유는 지금 구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글이 이 제미나이 3.0 호평을 받고 있으니까 뭐 쭉쭉 그냥 주가가 오르고 있고, 요게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하고 엮여 있고 하이닉스도 엮여 있는데 엔비디아가 좀 주춤주춤 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SK 하이닉스가 4.58% 5% 가까이 오른 이유도, 이게 지금 구글은 SK 하이닉스의 HBM3를 TPU에 탑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다변화시켰어요, 공급 라인을. 그래가지고 구글이 잘 돼도 좋고 또 엔비디아가 잘 돼도 좋고, 그래서 양쪽이 뭐 다 잘 돼도 뭐 이기는 편 내 편이 되는 거니까 하이닉스는 앞으로 뭐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더 탄력성 있게 잘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 구글의 반격은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요를 더욱더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메타가 구글 AI 칩, TPU 도입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굉장히 시장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도 삼성전자 이렇게 또 올랐네요. 자, 이런 어떤 금융시장의, 주식시장의 대변동 사이에 아파트값은 3주새 8억 폭락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결국 실수요 중심 안정기로 전환 흐름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구축 시장의 그 변동 요인들을 좀 잘 살피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단기간 안에 빨리 떨어지느냐. 이거 지금 아파트 시장만 보면 답이 없잖아. 왜? 다 오른다고 하는데. 근데 주식 시장의 흐름, 금융 시장의 흐름, 환율의 흐름, 이거 우리가 왜 봐야 되느냐? 아유, 좀 그 얘기 좀 그만해요. 이걸 봐야지 앞으로 아파트 시장 자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셔야지 아파트만 매몰돼 있으면 이거 잘못 필터링된 정보 가지고 내가 오판을 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눈을 90도를 보던 게 180도로 부채살처럼 쫙 펴가지고 보시면, 야, 이 아파트 시장 그냥 박살 나겠구나 라는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다는 말에 너무 혹하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잘 기다리시면서 구축 시장의 하향세, 또 집값 안정화를, 또 집값 정상화를 기다리신다면 분명히 그 목표를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금융시장의 이 다변화 상당히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블룸버그가 오늘 한국의 영끌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했죠. 그렇게 정신없이 모든 자금을 끌어다가는, 결국에서는 집값이 한국의 자산시장 자체가 부채로 지금 얼룩져 있는데 이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또 무리하게 금융시장에 빚을 져가면서 투자하는 것 자체, 여기서 어떤 한국의 새로운 풍속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엄청난 지금 위험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위기를 고스란히 지금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 동결로 표현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집값 문제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못한다. 단적인 예거든요. 구두 개입입니다. 결국은 집값이 좀 안정화돼야지 뭔가 정책 이 금리 자체를 좀 운영할 수 있는 스페이스 공간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급박하게 집값이 연말과 연초에 상당한 속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빰빰한 복덕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